죽은 차기범 목소리가 기자회견장 스피커에서 흘러나오자마자요. 사람들이 정원을 살릴 줄 알았는데 그 녹취 끝에 찍힌 이름이 구실장이라서 그 순간부터 이 판은 명예회복이 아니라 사냥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만 눌러두세요. 오늘은 누가 말을 잘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증거를 빼앗느냐로 사람이 갈리거든요. 정원은 마이크 앞에서 숨을 한 번 삼켰습니다. 건양이 낸 기사는 고인인 제 아버지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까지는 버텼는데요. 그 다음 문장을 꺼내려는 찰나 누가 건드렸는지 모를 스피커에서 갑자기 파일이 자동 재생됐습니다. 차기범의 목소리였거든요. 정원도 하늘도 준비하지 않은 음성이었습니다. 더 소름인 건 그 목소리가 억울하다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날 뒤에서 손이 들어왔어. 나를 밀려고까지 나오는 순간 기자들 펜이 멈췄고 플래시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문제였죠. 그 손 구실장이었어. 정원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 이름이 나오면 이제 회견은 추모가 아니라 지목이 돼버리거든요. 하늘은 바로 정원 옆으로 한 걸음 붙었는데요. 정원 손끝이 떨리는 걸 보고도 아무 말 못했습니다. 구실장이라는 이름은 태석 라인의 실무 손발 그 자체라서요. 그때 뒤쪽에서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구실장이 누구야? 회사 실장이면 진태석이랑 붙어있는 사람 아니야? 누가 먼저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순간부터 기자회견장은 정원 편도 하늘 편도 아니고 피냄새 맡은 사람들 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원은 그대로 마이크를 잡아내리려는 듯 했는데요. 이상하게도 스피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가 강제로 틀고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정원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내 편이 아니라 내 판을 찢으려는 사람의 재생이다. 그리고 딱 그때였어요. 회견장 입구에서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기자들 시선이 한꺼번에 그쪽으로 쏠렸고 남자는 숨도 안 고르고 말했는데요. 저 그날 현장에 있었습니다. 정원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목격자라는 단어가 주는 희망이 있잖아요. 근데 그 희망은 보통 사람을 더 크게 죽이더라고요. 남자는 정원 쪽으로 오지 않고 약간 옆으로 비켜서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정원은 그 시선이 어디로 꽂히는지 보고 목이 말랐고요. 남자가 바라본 곳은 기자들 사이가 아니라 회견장 측면 통로였습니다. 그 통로 끝에 서 있던 사람 하나가 천천히 얼굴을 들어요. 정원이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구실장. 회견장에 올 사람이 아닌데 왜 거기 서 있냐고요. 그 순간 정원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구실장은 이미 이 회견이 터질 걸 알고 있었구나. 목격자가 말했습니다. 스피커에서 나온 목소리 진짜 맞습니다. 그리고 그날 뒤에서 손을 뻗은 사람 구실장 맞습니다. 사람들 숨이 한 번에 빨려 들어갔는데요. 더 무서운 건 구실장이 도망을 안 갔다는 거였습니다. 구실장은 오히려 주머니에서 무전기 같은 걸 꺼내더니 낮게 웃었어요. 회장님 들으셨죠?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태석의 이름이 회견장 위로 보이지도 않는데도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마치 진짜 주인이 보이지 않는 데서 버튼을 눌러버린 느낌이었거든요. 정원은 그제야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함과 안도감이 동시에 몰려와서요. 나 혼자만 미친 사람 되는 건 막았다는 안도감이 잠깐 오는데 바로 다음 감정이 뒤통수를 칩니다. 근데 구실장이 잡히면 태석은 손을 자르겠지. 그럼 끝이야. 정원은 아빠 명예를 회복하고 싶었던 거지 실무 한 명만 꺾고 끝낼 생각은 아니었거든요. 하늘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하늘은 정원 옆에서 조용히 손을 펴고 정원이 마이크를 놓지 못하게 버텨줬습니다. 정원이 마이크를 놓는 순간 이 회견은 정원의 선동으로 뒤집히기 쉬우니까요. 이제 이 회견이 어디서부터 망가졌는지 전날로 돌아가면 딱 보입니다. 전날 아침 정원은 하늘에게 말했었거든요. 내일 2시 기자회견 할 거야. 아빠 명예 회복해야 해. 하늘이 말렸습니다. 태석이랑 공난숙이 알면 사전에 차단해. 정원은 그 말이 무섭지 않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무서웠는데도 정원은 무섭다는 이유로 멈추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너무 오래 배워왔거든요. 정원은 차기범이 2번 죽는 걸 더 못 보겠다고 마음을 굳혔고요. 하늘은 그 마음이 꺾이는 게 더 무서워서 결국 같이 서기로 했습니다. 그래 나도 도울게. 하늘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 둘은 서로를 붙잡았는데요. 그게 누군가에겐 딱 좋은 먹잇감이 됐습니다. 둘이 같이 서면 둘을 같이 무너뜨리면 되거든. 그날 같은 시각 태석은 구실장에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차정원이 내일 2시에 기자회견입니다. 태석은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구실장 가서 처리해. 그리고 헤라는 옆에서 그 말을 뺏어 먹었죠. 내가 해. 헤라는 태석을 보며 웃지도 않았는데요. 그 무표정이 더 무서웠습니다. 헤라는 손가락 끝으로 테이블을 한번 두드렸습니다. 너 빠져. 피 묻히는 일은 내가 안 됐지. 태석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태석은 헤라가 엄마라는 얼굴로 정원을 누르고 싶어 한다는 걸 알지만 동시에 헤라가 그걸 빌미로 자기 판을 키우려는 욕망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태석은 잠깐 침묵했고 그 침묵이 허락처럼 들리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허락이 오늘의 회견장을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한편 같은 날 건양 집안에서는 영채가 규정을 들이밀며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대기 발령 의무 조항, 출근 의무 소멸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한동안 재택 근무하겠습니다. 영채는 팀장 자리 뺏기고 탕비실 구석으로 밀려난 그 분노를 규정으로 포장했는데요. 그 포장이 너무 얄팍해서 더 사람을 열받게 하더라고요. 헤라는 영채가 재택이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표정이 딱 굳었습니다. 재택? 그래. 집에 있겠네. 헤라 머릿속엔 계산이 끝났습니다. 집에 있으면 내가 붙잡기 쉽다. 그래서 헤라는 바로 홍세프를 불렀습니다. 올해 김장이 마음에 안 들어. 재료 준비해서 오라고 해. 말은 김장이었지만 진짜 목적은 영채를 며느리 자리로 고정시키는 거였죠. 영채가 임신 핑계로 빠져나가려는 걸 헤라는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건양 며느린 손맛도 좋아야 하고 정성도 가득해야 해. 헤라는 웃지 않았습니다. 웃으면 장난처럼 보이니까요. 헤라는 진짜로 영채를 부숴야 하는 사람이었고 영채는 그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영채는 김장 재료를 보는 순간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쉰포기만 하시면 됩니다. 누군가가 말했는데요. 쉰포기라는 숫자는 간단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도망갈 생각하지 마라는 말이었죠. 영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여기서 못해요 라고 말하면 재택은커녕 대기 발령 무단이탈로 찍혀버릴 수 있으니까요. 영채는 결국 앞치마를 맸습니다. 근데 이게 더 잔인한 게요. 영채가 맨 앞치마는 일이 아니라 굴복의 표식이었습니다. 영채는 그걸 알면서도 맸습니다. 그게 영채의 처지가 얼마나 납작해졌는지 보여주는 순간이었거든요. 김장을 시작하자마자 헤라는 영채를 죽이지 않고 살려놨습니다. 살려놨다는 게 더 무섭죠. 헤라는 일부러 칭찬을 섞었습니다. 양념 더 넣으면 돼. 배추 사이사이 골고루. 이런 말들이 겉으로는 조언인데 속은 명령이었습니다. 영채가 자존심을 지키려는 순간마다 헤라는커녕 며느리라는 단어로 눌러버렸거든요. 영채는 숨을 쉬면서도 계속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왜 여기서 이런 걸 해야 하지 그런데 그 생각이 길어지면 바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영채는 더 날카롭게 굴었어요. 나 3시 퇴근인데? 나 재택인데? 영채가 그렇게 말할수록 헤라는 더 조용히, 더 세게 누릅니다. 조용한 사람이 진짜 무섭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영채 임신 의심이 터졌습니다. 누군가 배추 맛을 보다가 툭 던졌어요. 영채 임신한 건 맞아? 아주 사소한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는데요. 영채는 그 말에 목이 잠겼습니다. 영채는 그 순간 입덧처럼 구역질을 참는 척을 했습니다. 연기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런데 헤라는 그 연기를 귀엽다고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헤라는 입꼬리도 안 올리고 영채를 쳐다봤습니다. 괜찮아? 라고 묻는 얼굴이 아니라 증명해라고 말하는 얼굴이었거든요. 영채는 헤라 시선을 못 피했습니다. 피하면 그게 인정이 되니까요. 이때 공난숙이 움직였습니다. 공난숙은 직접 나타나지 않는데요. 공난숙은 늘 사람 손을 씁니다. 누군가의 손을 빌려서 집 안 공기를 바꿉니다. 김장 재료 사이에서 작은 봉투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영채가 밟을 뻔했고요. 누가 주워서 펼쳤는데 안에 들어있는 건 임신 테스트 관련 물건들이었습니다. 영채는 바로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거 내 거 아니야. 영채가 그렇게 말할수록 사람들은 더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건 항상 그렇죠. 무너지기 시작하면 말이 말로 안 들립니다. 헤라는 그 봉투를 손가락 2개로 집어들고 영채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내 거 아니면 누가 여기 넣었어? 헤라는 누가라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그 질문이 끝은 늘 하나입니다. 너 말고 다른 희생양을 불러와.
헤라는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넣었는지. 공난 숙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요. 근데 헤라는 일부러 모르는 척했습니다. 모르는 척하면 영채는 더 깊이 빠지니까요. 영채는 그 순간에 무너질 뻔했습니다. 억울함이 아니라 공포가 올라왔거든요. 내가 준비한 가짜 임신이 누군가에게 먹히고 있다. 그 공포는 들통날까봐가 아니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들통이 내가 원한 타이밍이 아니라 저쪽이 원하는 타이밍으로 터지고 있다는 거였죠. 영채는 그제야 깨달았을 겁니다. 나 지금 내가 게임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말판이었네. 그날 밤 정원은 회견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원은 팩트를 쌓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이상하게도 자료를 보면 볼수록 마음이 더 불안해졌습니다. 팩트는 늘 칼날이라서요. 잘 쓰면 상대를 뵙니다. 근데 손이 떨리면 자기 손이 먼저 베이거든요. 정원은 아빠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원 머릿속엔 이런 생각이 같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아빠를 살리려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정원은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든 할 거야. 정원이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 말은 용기이면서 동시에 절망이었습니다. 그만둘 선택지가 없다는 고백이기도 했거든요. 하늘은 그 밤에 정원을 지키려고 움직였습니다. 정원을 지키려면 정원이 모르는 곳에서 먼저 막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늘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막으려 움직이는 순간마다 태석 라인은 하늘의 움직임을 증거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늘이 움직이면 하늘이 흔적을 남긴다. 그 흔적을 정원에게 덮어 씌우면 된다. 이게 태석 방식이었죠. 그래서 하늘은 한 발 움직일 때마다 이게 도움이 되나 아니면 독이 되나를 계속 계산해야 했습니다. 계산하는 사람은 지칩니다. 지친 사람은 실수합니다. 태석은 그 실수를 기다립니다. 다음 날 이시 기자회견장. 정원은 준비한 문장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라오면서 본 아버지는 폭력과는 거리가 먼 누구보다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이 말은 정원에게도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심이 누군가에게는 너무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스피커가 먼저 터졌죠. 차기범 목소리. 그리고 구실장이라는 이름. 정원은 잠깐 동안 희망처럼 느꼈습니다. 아빠가 나를 도와준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순간 정원은 깨달았습니다. 이 목소리는 아빠가 틀어준 게 아니라 누군가가 아빠를 이용해서 나를 던진 거다. 구실장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원 쪽으로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정원은 그 눈을 봤는데요. 그 눈에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 눈은 난 이미 버려질 준비가 됐다는 눈이었거든요. 태석은 손을 자를 때 손이 울지 않는 손을 먼저 고릅니다. 구실장은 그런 손이었습니다. 목격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구실장이 뒤에서 손을 뻗는 걸 봤습니다. 기자들이 구실장에게 몰려들었고 질문이 폭탄처럼 쏟아졌습니다. 누구 지시였습니까? 왜 밀었습니까? 대가 받았습니까? 구실장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전기를 들고 낮게 말했죠. 회장님 들으셨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구실장 손에 들린 무전기에서 잡음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목소리 하나가 섞였습니다. 누구 목소리인지 딱 알아듣기 애매한 일부러 찢어놓은 음성이었는데요. 그 짧은 한마디가 회견장을 얼렸습니다. 정원 2단계. 정원은 그 말이 누구 지시인지 알았습니다. 윗선이 따로 없다는 걸 정원은 이미 깨달아가고 있었거든요. 진태석. 항상 진태석. 공난숙은 공모자일 뿐이고 끝은 늘 진태석이었습니다. 정원은 마이크를 꽉 잡았습니다. 구실장 하나 잡아도 태석은 빠져나간다. 정원이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회견이 성공해도 실패해도 태석은 다음 수를 칠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하늘은 정원 손을 잡아주려다 멈췄습니다. 하늘은 정원이 지금 어떤 감정인지 알았거든요. 정원은 이겨야 한다가 아니라 살아남아야 한다로 감정이 바뀌는 중이었습니다. 정원은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죽지 않는 게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하죠. 사람이 목적을 바꾸면 선택도 바뀌거든요. 헤라는 회견장 어딘가에서 이 상황을 보고 있었을 겁니다. 헤라는 직접 얼굴을 드러내지 않아도 됩니다. 헤라는 늘 엄마라는 위치로 정원을 조종하려고 했고 정원이 밖에서 쓰러지면 정원은 다시 집으로 끌려 들어옵니다. 헤라는 정원이 집으로 돌아오길 원했습니다.
집은 헤라의 구역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태석도 정원이 집으로 돌아오길 원한다는 겁니다. 같은 목표는 같은 편이 아니잖아요. 같은 목표를 가진 둘은 보통 목표를 두고 서로 목을 물어뜯습니다. 회견장은 점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기자들은 구 실장을 붙잡으려 했고 구 실장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만 들었습니다. 정원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건 뭐지? 정원은 아빠 이름을 살리러 왔는데요. 지금 정원 앞에 놓인 건 아빠 이름이 아니라 구 실장이라는 미끼였거든요. 미끼를 물면 본체는 도망갑니다. 안 물면 여론은 정원은 결국 아무것도 못했다로 끝나버립니다. 정원은 그 갈림길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정원 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짧은 메시지 하나. 그 녹취 내 편 아니야. 잡아먹힐 준비하지 마. 정원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피가 식었습니다. 이 문장을 쓸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공난숙일 수도 있고 헤라일 수도 있고 태석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보냈는지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였어요. 누군가 내 폰 번호를 알고 내 움직임을 알고 내 심리를 알고 있다. 정원은 그 순간 회견장보다 더 큰 공간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회견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짜인 게임이었으니까요. 정원은 마이크를 다시 잡고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정원이 지시자를 말할 거라고 기대했는데요. 정원은 바로 그 기대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입이 떨어지기 직전 구 실장이 기자들 사이에서 조용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나 하나로 끝낼 생각하지 마. 그 말이 정원 귀에 꽂혔습니다. 구 실장이 태석을 팔 마음이 없다는 뜻이었죠. 구 실장은 자기가 버려져도 마지막까지 본체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런 충성은 무섭습니다. 충성은 진심이 아니라 공포의 계약에서 나오니까요. 정원은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태석을 말하지 않기로요. 이상하죠? 태석을 무너뜨리려면 태석을 말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정원은 지금 태석을 말하면 태석이 바로 정원은 망상 정원은 조작 정원은 위험 프레임을 덮을 걸 알았습니다. 태석은 싸움이 아니라 프레임을 합니다. 정원은 오늘 싸우면 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프레임을 깨는 말을 택했습니다. 정원은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여기 섰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 아버지 목소리가 이 자리에서 재생됐습니다. 저는 그 파일이 누구 손에서 재생됐는지 밝히겠습니다. 정원은 범인을 지금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재생한 손을 밝히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은 무서운 선언이었거든요. 파일을 만든 사람, 조작한 사람, 지시한 사람은 숨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재생 버튼을 누른 사람은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정원은 그 버튼을 오늘 잡겠다고 말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컷처럼 구 실장이 다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2단계 진행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회견장 조명이 순간 흔들렸고 스피커가 다시 잡음을 뿜었습니다. 누군가 전원을 꺼버린 듯이요. 정원은 그 어둠 속에서 하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늘도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부터는 명예회복이 아니라 살아남기다. 구독 눌러두세요. 다음 화는 구 실장이 잡히는 게 끝이 아니라 구 실장이 입을 닫는 순간 누가 대신 죽음을 당하느냐가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만 남습니다. 구 실장이 재생 버튼을 눌렀다면 그 녹취를 건넨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공난숙일까요? 헤라일까요? 아니면 태석이 스스로 미끼를 던진 걸까요? 다음 회에서 정원이 그 버튼을 잡는 순간 진짜 지옥이 열립니다.